어지럽조의 발표를 맡게 된 이시안입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는 파티 모집으로 잠시만요. 저희의 주, 저희 조의 주제는 함께 취미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취미 공유 사이트입니다. 네, 기획 의도로 넘어가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 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그래서 다수의 인원이 모이기 힘든 점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요새 가족을 많이 안 만들다 보니까 1인 가구로 인한 소통의 부재가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일에 치여서 바쁜 현대인들이 취미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냥 혼자 하는 취미라면 상관없지만 취미가 이제 여러 명이 필요한 취미일 경우에는 모으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 사이트나 어플 같은 게 좀 있긴 하지만 그 아쉬운 점을 보완해서 구현해보자 하고 탄생한 것이 저희 프로젝트 파티 모집입니다. CI 로고가 참 마음에 든다. 감사합니다. 예. 넘어가 주세요. 저희의 경우에는 이제 유저와 파티원이 이제 주를 이루고요. 그래서 유저의 경우에는 저희 파티 모집은 파티를 위주로 구성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파티원이 되지 않으면은 서비스에 많은 사이트에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ER 모델링입니다. 저희 DB 모델링은 ERD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파티 위주의 사이트이기 때문에 파티 코드가 주요한 식별키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요구사항 명세서는 최대한 유저의 입장에서, 아니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이 파티 모집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좀 많이 고민해서 작성을 했고요. 잘하셨나요? 구체화를 잘했어요. 네. 네. 요구사항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의 개발 환경입니다. 저희는 프론트 엔드 작업으로는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주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AJAX를 AJAX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jQuery를 사용했고, 그리고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부트스트랩 프레임워크를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파티에 관련된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외부 오픈 API인 풀캘린더를 사용을 했고요. 백의 경우에는 자바 11 버전을 사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MVC를 사용했고요. 스프링에 관련한 디펜던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메이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SQL문에 매핑을 많이 도와주는 프레임워크인 마이베티스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회원가입의 경우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하는 오픈 API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는 DB를 저장하기 위한 오라클 클라우드를 서버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AWS의 버킷 S3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톰캣을 사용했고 웹소켓으로 채팅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사용된 툴은 이클립스의 STS, 그리고 인텔리제이, 그리고 프론트 작업은 VS 코드로 작업을 했고 깃을 사용한 형상 관리는 소스트리를 주로 사용해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협업 툴 같은 경우에는 노션, 그리고 게더랑 줌을 많이 사용했고 저희도 스토리보드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피그마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저희 일정은 다른 분들과 같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걸렸고요. 그중 이제 앞선 2주는 설계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기획하면서 동시에 이제 백에 관련된 프로젝트 코딩을 했고, 프로젝트를 구현하면서 동시에 테스트를 같이 돌리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의 스토리보드는 카드 디자인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지를 주로 보여주자라는 것이 채택되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카드 디자인은 이미지로 구현한 화면을 가장 잘 보여주기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이런 UI를 채택했습니다. 네, 파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티 메인 페이지에서 저희는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꽤 다양하기 때문에 파티 서비스에서도 카드 디자인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연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파티 모집의 메인 페이지고요. 메인 페이지는 이제 헤더에서 저희의 공용 게시판과 그리고 검색창,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캐러셀로 작업한 메인 이미지 스와이프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입장에서 검색이 저희가 좀 많이 필요한 서비스다 보니 중앙에 검색창을 둬서 이, 네, 좀 쉽게 이용하도록 구현했고요. 한번 축구를 입력해 보면은 이 유저가 이 검색어가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오토 컴플리트 기능을 사용해서 현재 해당하는 검색어에 포함되는 파티가 존재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네, 해당 파티명으로 검색한 결과가 바로 출력이 되고요. 뷰를 누르면은 파티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모달창으로 띄워져서 좀 보기 쉽게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서 현재 파티에 가입되지 않은 유저이거나 로그인하지 않은 유저의 경우에는 현재 가장 파티 활동이 활발한 3개의 파티를 추천하도록 띄워줬고요. 그리고 그 아래 더 둘러보기에서는 저희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취미에 대한 리스트를 스와이프 기능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능도 클릭을 하면 해당 컴퓨터 게임에 관련된 검색 결과가 리스트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현재는 저희는 페이지에 9개의 카드를 나오도록 하였고 그 이상이 되면 페이지 네이션을 처리했습니다. 한번 여기서 지역을 제가 강남에 살면은 강남에 있는 파티만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조회를 할 수 있고 강남에서 제가 축구를 하고 싶다. 축구에 관련된 파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네, 이렇게 2개의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그에 해당하는 정보만 볼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럼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서 저희는 메인 페이지에서 저희의 주 기능인 파티 생성을 구현하고자 했는데요. 저희 파티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이 돼 있지 않은 유저는 이제 로그인이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유저가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SNS로 회원가입을 하는 방식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카카오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면은
만약에 로컬호스트로 안 되면은 루프백 어드레스인 127.0.0.1로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IP6 주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예, 이전에 브라우저가 쌓아놨던 정보를 삭제를 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차분하게 하십시오, 차분하게. 네, 로그인 차분하게. 오케이. 네, 이 카카오로 이제 자동으로 리다이렉션이 되면서 카카오 본인이 쓰는 카카오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차분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음, 이게 한 번에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캡차의 특징이에요. 음, 네, 드디어 로그인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럼 헤더에서 이제 로그인 버튼 대신에 로그인한 유저의 정보를 보여줄 수 있도록 했고, 그 눌러보시면 드랍다운으로 이제 프로필과 로그아웃이 활성화됩니다. 네, 프로필을 들어가면 이제 마이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했고요. 마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제가 가입한 파티의 리스트를 보여주고, 그리고 저의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 네, 닉네임을 수정할 수 있도록 네, 해놨고, 이제 하단에는 회원 탈퇴 기능을 구현해 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원 탈퇴를 최대한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구구절절하게 잡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아니, 한번 탈퇴를 아무렇게나 작성을 해보면은 작성해 주세요. 네, 저희는 정확하게 입력해야지 탈퇴가 되도록 네, 그렇게 정규 표현식을 걸어놔서 막아놨습니다. 그 상단에 저희 이미지 사진이랑 닉네임을 한번 변경해 볼 텐데요.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지를 고를 수 있도록 했고, 네, 그러면은 이제 유저가 이미지가 제대로 업로드 되었는지 보여주도록 미리 보기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닉네임은 그냥 시안으로 할게요. 네, 저장을 누르고, 네, 이거는 이제 패치 API를 사용해서 비동기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제이슨 데이터가 레스트 컨트롤을 통해서 넘어가면은 해당 서비스를 동작하고 나서 반환값을 넘겨주고 그게 성공했을 때는 얼럿이 초록색으로 석세스 뜨도록 그래서 이제 유저가 정보가 제대로 수정이 되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제대로 수정이 되었는지 리다이렉트를 안 하기 때문에 좀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데요.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정보가 그대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저는 끄투라는 파티에 가입을 하고 싶은데요. 검색창에 끄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끄투라는 파티가 이미 생성되어 있네요. 그럼 뷰를 눌러서
네, 저는 이 끄트라는 취미를 굉장히 즐겨하기 때문에 이쪽 파티에 파티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파티 가입이 신청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 이 파티에 대해서 비회원이기 때문에, 아니, 그 비파티원이기 때문에 해당 파티의 관리자인 아이디로 다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음. 네, 지금 현재 파티장은 해당 파티를 관리할 수 있고, 현재 제가 가입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 파티 승인 요청의 리스트로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승인을 하게 된다면, 이 시안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유저는 해당 끄트 파티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나의 파티에도 가입 승인이 완료된 파티가 보여지고요. 해당 파티 입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파티 메인 페이지에는 아까 보여준 모델과 같은 간략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도록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풀캘린더 API를 사용해서 해당 파티에서 뭐 약속을 잡는다든지 하는 것을 구현을 했습니다. 한번 다음 주 월요일에 한 6시쯤에 끝으로 하자고 네, 일정을 미리 잡아볼게요. 아, 끝의 의미가 그거였군요. 아, 뭔가 했다. 그 해당 정보는 DB로 넘어가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지금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해당 파티를 이용하는 모든 유저가 이 일정 정보를 확인해서 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그 파티에서는 이제 파티원 목록을 볼 수 있고 해당 파티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자유 게시판에서는 해당 파티 사람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네. 있겠습니다. 네, 그 해당 게시판 상세 페이지는 다른 분들과 다를 바 없이 이제 제목과 글 내용을 다 보여주도록 했고요. 댓글 또한 남길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예외 처리도 잘했어요. 예외 처리 잘했어요. 네, 방금 사실 저희는 에러 페이지를 404로 따로 만들어 놔가지고 네, 잘했어요. 유저로 하여금 이게 잘못된 접근이구나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포토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네, 사진을 올려서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하는 기능을 구현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좋아요 같은 경우에는 네, 댓글 먼저 남겨볼게요. 네, 음. 댓글이 바로 등록되고 댓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댓글만 수정 삭제가 되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댓글이 바뀌게 되었고 포토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좋아요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
네, 좋아요를 하면은 일단은 비동기로 처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하였습니다. 좋아요 기능을 사용할 때는 보통 화면이 이제 새로 고침되는 것은 유저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어, 다음으로는 채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에 입장하면은 현재 채팅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을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 진건님이 들어오셨네요. 네, 인사를 하시죠.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채팅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좀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파티 채팅 같은 경우에도 해당 파티원이 아닌 이상은 접근할 수가 없도록 처리를 되었기 때문에 파티만의 공간을 만드는데 네, 좀 집중했습니다. 나가주세요. 네, 그리고 현재 저는 이 파티 모집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아까는 없던 헤더에 관리자 탭이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관리자에서는 이제 파티를 관리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티가 뭔가 불순하다거나 이제 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파티를 강제로 해체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럼 단풍 이야기를 해체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네. 파티장은 해당 파티를, 네, 되긴 했네요. 되긴 했는데 살짝 URL 리턴하는 거에 있어서 로직이 잘못 짜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올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코 예, 부담 갖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파티장의 경우 파티를 해체하기를 원할 때도 관리자를 통해서 파티를 해체하도록 하였는데요. 파티 해체 승인 요청 리스트를 들어가 보면 현재 신난다 흥난다 당구 모임이라는 파티를 해체를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한 거고 네, 한번 해체 승인을 해볼까요? .js 파일을 찾을 수 없다입니다. 아까 그 네, 얘가 뒤에 JSP를 붙여가지고 아마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서비스는 문제없이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공용 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비회원이든 파티원이 아닌 유저든 파티원이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게시판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자유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댓글이나 달고 네, 댓글 한번 남겨볼게요. 네, 문제없이 댓글이 작성되고 남궁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다 보니까 수정 삭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게시판으로 이제 문의 게시판이 있고 문의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가 찾고자 하는 취미가 없다든지 제가 파티를 새로 짜고 싶은데 이 파티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없다라고 했을 때 관리자를 통해 관리자에게 문의를 할 수 있는 게시판이고요. 공지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만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 유저 같은 경우에는 공지는 확인만 할 수 있도록 조회만 되도록 그렇게 조건을 걸었고요. 네, 저희 한번 회원 탈퇴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네. 네, 탈퇴하겠습니다를 쳐주시면 마침표까지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탈퇴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네, 탈퇴가 되도록 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인 페이지로 보내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이 포트 번호가 달라가지고 네, 지금 로그아웃이 돼가지고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PPT로 돌아가면 네, 저희의 트러블 슈팅입니다. 트러블 슈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깃을 사용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깃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깃 충돌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이게 제가 따로 기술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작성을 해놨고요. 간략하게 하자면은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깃허브 같은 경우에는 웹 에디터에서 충돌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지만 해당 보시는 것과 같이 코드가 많고 충돌을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되게 많으면은 저렇게 버튼이 비활성화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머지시킬 브랜치를 현재 작업한 브랜치로 풀을 땡겨와서 직접 충돌을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경우에는 이제 파티를 생성하는데 오류가 발생을 했거든요. 저희는 파티 코드가 아주 주요한 식별키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파티 생성까지는 문제가 없이 되어가지고 정보가 올라갔지만 파티 코드가 전혀 입력이 되지 않았죠. 이 경우에는 저희가 시퀀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시퀀스는 이제 저희가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바처럼 이제 증감 영상자의 후치처럼 일단 시퀀스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 다음 알아서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로직을 짰을 때는 먼저 파티 코드 끝번호를 먼저 가져오고 플러스 1을 시킨 상태에서 넣어주게 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에러가 나서 네, 시퀀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크립트로 이제 동적으로 요소를 생성하다 보면은 페이지가 로딩이 다 끝났지만 스크립트 자체는 다 불러오지 못했을 때 그때 페이지를 유저가 보게 된다면 완성되지 않은 느낌을 받고 바로 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윈도우.on 로드랑 jQuery의 레디 그리고 새로 생긴 이제 도큐먼트의 이벤트로 돔 컨텐트 로드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일단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는 유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최대한 새로 개발된 기술을 써보자 하고 저 이벤트를 추가해서 이 페이지가 모두 로딩이 되면은 그때서야 아니 그 스크립트까지 모든 컨텐츠가 로딩이 되면은 페이지를 띄워주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던 컨텐트 로드 같은 경우에는 온 로드나 레디와 다르게 훨씬 더 빠르게 작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REST AP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이슨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좀 레스트풀하게 작업을 해보자라고 진행을 했는데 받는 제이슨 데이터로 백까지 전송은 잘 되었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한글을 입력하다 보니까 그거를 입력한 결과를 다시 내보내줄 때도 한글로 보내줘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깨지게 되더라고요, 한글이. 한글이 깨지게 되면은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검색해 본 결과 이제 저 프로듀스로 이제 넘기는 데이터의 전송한 데이터의 방식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배우게 되었고 저 어플리케이션 텍스트와 캐릭터셋 UTF-8을 이제 추가함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기를 각자 남겼는데요.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할 텐데 공부를 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운영하는 겟더 타운이 있는데 혼자 공부하시기 심심하거나 뭔가 스터디를 필요로 하신다면은 겟더 타운으로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끝에 해주셨고요. 원래 아까 저 REST 방식을 사용했을 때 포스트 매핑 추격형 어노테이션에서 프로듀스란 속성에다가 마임 타입기에다가 세미콜론하고 UTF 파일 지정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결했잖아요.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원래는 와스에는 포스트 방식으로 들어오는 모든 문자를 UTF 파일로 깨지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설정이 있습니다, 실은. 예. 실제로 실무에서는 와스에서 아예 포스트 방식이든 겟 방식이든 다우거 문자가 깨지지 않도록 설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걸 쓰시게 되면은 굳이 프로그램단에서 저렇게 마인 타입 뒤에다가 정확히는 컨텐츠 타입이죠. 컨텐츠 타입 뒤에다가 UTF-8이다 이러한 charset이라고 하는 속성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도 아마 제가 소개할 때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좋은 경험한 거예요. 예. 단어 문자 썼을 때 얼마나 이 깨지는 문제가 개발자를 괴롭히는가. 예. 두 번째는 지금 예, 지금 조에서 발표하셨을 때 바로 포트 번호 예, 어떤 서비스에서는 다른 포트를 쓰고 이렇게 여러 포트를 쓸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여러 포트를 쓰는데 그때 이 포트 번호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되게 좀 힘이 들었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아주 좋은 경험 하셨어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언제든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오류가 생겼을 때 제가 누누이 강조드린 대로 사용자한테는 그냥 일반적인 오류 난 대로 보여주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404 나파운드에 대한 오류 페이지를 따로 에러 페이지를 준비하셔갖고 예, 아주 보기 좋게 잘 하셨고 디자인적으로는 요즘의 추세인 미니멀리즘 가로와 세로를 충분히 이용하되 그 안의 내용을 미니멀리즘 아주 그 최소화시켜서 눈에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적으로도 모던하게 하셨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저기 마지막 PT의 트러블 슈팅 쪽에 코드를 보니까 백엔드 쪽의 소스 코드에 주성문 잘 달았어요. 코딩 스타일도 좋고 그래서 요거 이제 만약에 포폴로 올리실 거면은 그 포트 번호 잘 맞추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컨트롤러에서 분명 아까 MVC 흐름 태워갖고 JSP 나파운드 떨어졌던 거 있었잖아요. 네, 예, 그 부분만 약간 더 맞춰주면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잘했어요. 잘했어요.